세월 속에 녹아드는 질박한 우리의 그릇 옹기. 나는 옹기를 만드는 사람 옹기장입니다. 어느 곳 하나 모나지 않고 둥글게 이어진 옹기는 심성이 따뜻한 그릇. 투박함 속에 은근한 멋을 지닌 우리만의 문화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오롯이 보관하고 숙성도 시키고 그다음에 깨끗하게도 하는 생명으로 저한테 다가와서 저에게 늘상 교훈을 해주기 때문에 옹기는 생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머니 품처럼 따뜻한 땅 전남 보성은 녹차와 옹기로 대표되는 고장. 물 맑고 차진 흙이 풍부한 미령면에 나의 공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옹기는 우리 조상들이 애용했던 생활 속의 그릇인데요. 청자나 백자처럼 삶과 떨어진 그릇이 아니라 우리네 일상 속에 깊이 자리해온 그릇입니다. 나는 9대째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드는 가문의 사람. 구수한 흙내음에 끌렸고 300년을 내려온 가문의 전통을 잇고 싶은 마음에 옹기장이 됐죠. 파릇파릇하던 청춘에 시작한 일은 어느덧 40년 세월을 이어온 나의 역사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기억하는 풍경은 온통 옹기와 관련된 것. 아버지 대의 4형제가 모두 옹기를 만들었고 그중 2분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만큼 실력이 빼어난 장인이셨죠.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의 물도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면서 많이 때가 묻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청년 시절에 돌아와서 옹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저하고 연을 끊을 정도까지 가서 근 한 1년 가까이 저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9대째 옹기라고 한다면 지금이니까 우리가 옹기에 대한 인식이 새롭지 사실은 300년여 동안에 사시면서 정말 평민 내지는 상민으로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런 데서 벗어나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의 돌파구가 내 자식을 잘 키워서 서울에 보내서 화이트 칼라가 만들어지는 게 소원이셨는데 외아들에게 척박한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옹기를 사랑하는지 알았기에 나 또한 의지를 꺾을 수 없었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아꼈던 겁니다. 중학교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네 사무소에 이름 있는 직원이 와서 아버지에게서 그릇을 가져가는데 그냥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릇을 가리키는데 우리 같으면 손으로 가리킨다든지 뭔가 앉아서 보면서 그렇게 그릇에 대한 혹은 이 그릇을 만들었던 사람에 대한 예의를 표할 수 있는데 발끝으로 그릇을 가리키고 아주 이렇게 좀 낮게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분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집집마다 옹기를 다 쓰는데 그렇게 옹기를 천대시할까. 그래서 나는 옹기를 이어받아서 내가 절대 그렇게는 옹기가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수백 년 전 전남 강진에서 시작된 옹기 가문의 전통은 그 이후 좋은 흙이 있는 보성으로 옮겨왔습니다. 옹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질 좋은 점토 흙은 보성 땅 어딜 가든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숨을 쉬어야 하는 옹기는 조금 투박한 흙을 재료로 합니다. 땅을 형성하고 있는 그 땅들 속에 들어있는 옹기를 만든 흙인 점토가 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를 만들어서 바로 볕에다가 내다가 말려도 깨지거나 그러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흙을 이제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단미라고 합니다. 한 땅에서 나온 한 가지 흙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최고의 좋은 흙인데 이 지역에서 나는 흙이 그렇습니다. 한 개의 그릇으로 탄생했을 때 숨을 제대로 쉬어주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제대로 갖고 있는 그릇.
발효 문화로 대변되는 우리의 전통 음식에 최적화된 그릇이 바로 옹기인데요. 미세한 구멍을 통해 숨을 쉬고 그럼으로써 음식이 제대로 발효되도록 돕는 옹기야말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릇이죠. 쳇바퀴 타래라고 해서 그 기법이 도자기 기법 중에 세계적으로 유일한 우리나라만 있는 기법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것이 또 전라도 지역만 있어요. 제온도에 구워지면 이렇게 옹기로서 갖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큰 옹기를 만드는 데 적합한 쳇바퀴 타래 기법은 전라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 내 조상들이 사용해온 방법 그대로 나는 옹기를 만듭니다. 그분들의 지혜가 모이고 모여 응집된 방법임을 알기 때문이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 말하자면 이렇게 밝고 또 긍정적인 그런 사회가 되는 것처럼 이 그릇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물레 앞에 있을 때 나는 흙과 일치되는 마음을 경험합니다. 흙과 불과 바람이라는 자연의 요소 위에 만드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야만 완성되는 것이 옹기. 흙을 만져온 지난 세월 동안 나는 늘 정직했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문화를 지켜낸다는 자부심으로 어렵던 시절을 이겨내왔죠. 지금 이렇게 흙으로 만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보이지만 한 점의 항아리가 되고 그 속에 뭔가를 담아서 사용을 할 때에는 사람처럼 살아있다고 하는, 특별히 살아있는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하나의 옹기가 완성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1200도의 가마 온도를 견디기 위해 미세한 틈도 허용해선 안 되고요. 고요한 시간 속에 수십 번을 다듬고 어루만져야만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이 완성됩니다. 제가 속하에 있는 이곳 전라도 지역은 어깨선의 배가 부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장한 남성적 표현이라고 미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왜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왔을까? 전라도는 곡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가 부른 항아리를 만들어서 우배가 딱 벌어진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가 곡물들을 가득 집어넣고 하는, 지금도 아무리 새로운 형태라고 만들어서 보면 일견 아주 처음 볼 때는 썩 모양이 괜찮다라고 여겨지는데 그거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가장 실증이 나지 않고 가장 친근감을 느껴지는 옹기가 전통적인 옹기. 숨 쉬는 옹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천연 유약입니다. 철분이 함유된 약토에 소나무를 태워 만든 잿물. 이 천연 유약 덕분에 공기가 통하는 미세한 구멍은 유지한 채 이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과학적인 그릇이 만들어지는데요. 한때 저렴한 화학유약으로 옹기를 만드는 이들로 인해 옹기의 명성에 해를 끼치기도 했지만 나는 옹기의 생명이 숨 쉬는 특성에 있음을 알기에 늘 천연 유약만을 고집해왔습니다. 우리 음식 문화의 주를 이루는 된장이나 간장, 모든 음식물들은 옹기 속에 있어야 제대로 된 음식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의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천병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옹기는 우리 민족에게 필수 불가결한 생필품이고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없어지기 전에는 옹기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옹기에 대한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나는 수많은 옹기를 빚어냈고 오로지 옹기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세월을 가능케 한 힘은 바로 아내에게 있었죠. 옹기의 미래에 희망을 가졌던 아내는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생활고가 제일 힘들었었죠. 전혀 생활에 대한 도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찹쌀이 있으면은 찹쌀로 죽을 써서 말간이 해서 먹기도 했었고요. 책 장사, 우유 배달, 뭐 한복, 유아복, 뭐 할 만한 거는 다 해봤어요. 물레를 돌리시거나 흙을 만지고 계시면 세상의 이것들 다 잊어버리세요. 뭐 생활고를 잊어버리고 무엇을 다 잊어버리고 그 일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제가 안경을 배워서 읍내에다가 안경원을 냈습니다. 낮에는 안경원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아침 저녁으로는 공방에 들어와서 옹기를 만들고 안경원이 이제 잘 되고 돈도 많이 벌리고 하니까 옹기를 그만 손을 놓고 거기 안경원 인근에 부지를 사고 거기다가 빌딩을 좀 지어서 그렇게 하고 그냥 보란 듯이 사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과감히 안경을 정리해야 되겠다. 더 가지고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2000년도에 접어들어서 안경원을 정리를 하고 이제 세월이 흘러 자연으로 돌아가는 옹기처럼 나는 마음을 비웠고 욕심부리지 않았습니다. 강단 있는 아내 덕분에 가난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다른 길 또한 생각하지 않았죠. 미술을 전공해 옹기 짓는 동료로도 힘을 주었던 아내는 얼마 전 당한 사고 때문에 잠시 민화 그리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실망하고 좀 낙담해 있을 때 저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이어서 만약에 반대를 했다 손치더라도 저는 뛰어나왔을 텐데 오히려 저에게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그래서요. 그런 면에서는 너무도 좋은 동반자구나. 동일한 갈등 속에 있었지만 서로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옹기를 만들고 하는 이 업을 지키는데 아마 절대 불가결하게 필요했던 존재.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옹기의 효용 가치가 알려지고 내 작품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서 주문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옹기를 떠나보내는 날이면 나는 여러 가지 마음을 경험하죠. 정을 주고 마음을 쏟아 만든 작품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데 대한 아쉬움, 또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소용되길 바라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옹기가 제 용도에 맞게 쓰여질 것 기대하니까 기분이 좋죠. 옹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직접 옹기를 배우고 만들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갖다 보면 옹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옹기의 부침을 몸소 겪어온 나로서는 흥미진진한 요즘입니다.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에요. 이 배부른 것이 조금 더 올라와야 돼. 밑에도 배가 나와야 하지만 너무 배가 나와버리면 이미 올리기도 전에 밑에서 형 자체가 변형이 되어버려요. 네. 첫째 대상이 여성들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부엌에서 자기 식구들의 호구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옹기가 거기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옹기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렇게 써보니까 이런 편리한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은 불편하고 또 구석에 내용물을 담아보니까 그 내용물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우리 실생활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보았을 때 옹기가 비로소 제 위치를 찾을 것이고 제 위치를 찾으면 옹기에 대한 이해력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옹기를 쓰게 되고 공방을 놀이터 삼아 보냈던 나의 유년처럼 이제 4살 된 손주아이 또한 공방에서의 놀이를 즐기는데요. 이 녀석 흘기 부리는 요술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큰 옹기를 만들 거야. 큰 옹기는 붙이고 해야 돼요? 그리고 안을 탁탁탁탁 때려야 돼요? 내가 때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저거 도와드릴 거예요?
시간은 의미 없이 흐르지 않습니다. 겹겹이 쌓아온 세월은 우리의 피 속에 옹기장의 DNA를 새겨주었죠. 아무것도 모를 나이인 어린 손주의 진지한 표정과 야무진 손끝에서 나는 300년 세월을 이어온 우리 가문의 과거와 미래를 봅니다. 이렇게 감각이 있거든요. 아이들 이렇게 만져보라 하면 금방 찌그러뜨려 버리거든. 조그마한 그 원통형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리는 걸 합니다. 제가 두드리는 그런 걸 보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수레하고 도개를, 그 다음에 간단한 옹기 만드는 도구들을 선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옹기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 그 이제 그 4살 박이 그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할아버지는 옹기를 잘 만드시고 자기도 큰 옹기를 만들어 보고 싶고, 예, 작은 옹기가 성에 안 찬다는 것이죠. 자기도 큰 옹기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의 감각을 익히게 손을 대주면서 같이 손을 잡고 있을 때 온기가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온기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어떤 끼, 그것이 제 피 속에 계속 흐르고 있고 또 제 아이들한테 그 피가 흐르고 있다면 제 손주에게도 여전히 그 피가 흐르고 있겠다.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아들도 쉰을 넘기면 공방에 돌아와 가업을 잇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또래와 달리 물레질에 익숙한 손주아이의 재능 또한 내겐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데요. 전통을 잇는 장인의 길, 가업을 잇는 숭고함의 가치가 인정받는 내일을 나는 꿈꿉니다. 이 옹기 공방 수대를 걸쳐서 해왔다고 하는 옹기 공방을 견학하고 옹기 가마를 보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우리 조상들의 숨결도 느끼고 그러면서 옹기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신감이 묻어나는 전통 문화를 좀 보급하고 싶은 공간, 또 아울러 만들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나를 이끄는 알 수 없는 끈으로 시작한 길.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나는 그것이 내 속에 흐르는 장인의 피 때문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절이 달라져도 흙은 늘 정직할 것이며 300년을 관통해온 가문의 열정 또한 그러할 것이기에 나의 옹기는 앞으로도 굳건히 세상과 마주할 겁니다.